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국사 짱쌤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의 정치 상황의 커다란 흐름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걸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와 기출문제를 주고 특종 때와 경종 때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보시면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공존입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붕당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자, 이게 언제? 숙종 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환국을 계기로 이 공존이 붕괴합니다. 공존이 붕괴하면서 하나의 붕당이 전국을 주도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붕당을 말살시켜버리고 하나의 붕당만 집권하기 때문에 일당 전제와 경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전국의 가장 중요한 현황은 뭐냐면 환국 정치입니다. 정권의 급격한 교체,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꾼 게 환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했다가 그 다음에 서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음에 서인을 싹 몰아내고 다시 남인으로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또 환국을 일으켜서 다시 서인계가 승리한 그런 식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경신사 갑술환국, 그 다음에 정유독대로 이어지는데요. 이거 외울 때 뭡니까? 앞글자를 따서 경기갑 이렇게 외웁니다. 갑부대할 때 경기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선 큰 틀거리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변질입니다. 자, 붕당 정치 기본 원리는 뭐냐면 공존하는 거예요. 공론에 각해서 몇 개의 붕당이 공존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되 뭡니까? 인정하는 틀거리 안에서 토론을 할 수 있죠. 자, 요것이 기본 원리인데 변질은 뭐냐? 자, 비판 세력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붕당만 집권하니까 일당 전제합니다. 균형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질 배경은 사회 경제적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러한 정치적 동향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발달함에 따라 정치단 사이에서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이거를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서로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다음에 정치적 쟁점도 바뀝니다. 정치적 쟁점도 예론과 같은 어떤 유교적인 사상적 문제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균형을 장악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어떤 붕당의 기반이 되는 어떤 유교에 기반한 이런 논쟁이 아니고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향촌사회, 이 지방사회가 변동합니다. 자, 향촌사회에서 지주제와 그 다음에 신분제 동요에서 양반의 권위가 하락합니다. 자, 사족,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가 어렵게 되어 붕당 정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골에서 양반이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중앙 권력을 독점해서 뭡니까?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국입니다. 숙종 때 이르러 붕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던 붕당 정치 형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숙종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종의 적자입니다. 적자. 정말 정통성이 강해요. 묘호 자체가 숙종이죠. 숙종이라는 묘호가 조선시대 왕의 묘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좀 안 좋은 묘호라고 해요. 보통 영조 그러면 뭡니까? 영웅, 영조고요. 발을 정자를 붙여서 정조 이런데 숙종의 숙자는 뭡니까? 엄숙하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숙청하다 할 때 이 숙자가 요 한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숙종이 붕어한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오른다 뭡니까? 신하들과 뭡니까? 이제 묘호를 정할 때 숙종이라고 이름 붙인 거 뭡니까? 그만큼 무서운 왕이었다는 거죠. 환국입니다.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국이 여기 나와 있는 경신환국이고요. 그래서 경신년이 크게 쫓아냈다고 해서 경신대출척이라 합니다. 이 경신대출척은 뭡니까? 서인이 쓰는 용어죠. 이건 자기들이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이 명칭은 환국입니다. 숙종이 즉위하여 남인을 규경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숙종과 남인이 사이가 좋아요. 네, 수세에 몰린 서인이 남인을 뭘로 공격해요? 영모, 국가 반역죄로 공격하는 거예요. 딱 몰아내는 거죠. 잊어버려요. 라고 집권합니다. 자, 이때
경신환국에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자 붕당 사이의 대립이 변합니다. 양상이 바뀌어요. 집권한 서인은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말살하는 거죠.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 자, 남인의 재기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붕당이 정권을 독점한 일당 전제화다. 자, 붕당 정치가 뭡니까? 경신환국 계기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에 경신환국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기사환국입니다. 자, 다음에 소위장치 장희빈입니다. 그래서 숙종의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숙종의 중전바마 윤영우가 자 애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희빈장 씨가 애를 낳는데 그 소생의 왕자 윤입니다. 이윤이에요. 자 세자 책봉을 둘러싼 분교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지난 시간이겠죠. 인현 왕후는 서인계 집안입니다. 서인계 집안이다. 그 다음에 장희빈은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남인과 연합합니다. 자 그래서 서인 쪽의 경우 뭡니까? 당연히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때 송시열 등 뭡니까? 서인이 제거되고 이를 지지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송시열 거물이죠. 타이거 먹고 죽어요. 그만큼 뭡니까? 숙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강요합니다. 자, 갑술환국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중에 장희빈 중전마마까지 올랐는데 자 남인이 자 이년하고 민십이다. 이년하고 민비의 보기 문제를 놓고 서인을 무고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가 장희빈과 숙종이 좀 멀어지고요. 당시 중전이었던 장희빈과 멀어지고 옛날 부인 좀 안타깝다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뭡니까? 이때 남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무고다 이게 드러나서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서인이 재집권했습니다. 특히 경신기사 갑술환국 요 이후에 뭡니까? 요 이후에 남인은 잠수를 타요. 거의 뭡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럼 누가 남냐? 서인계가 남고 그 서인계가 서로 또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요. 자, 서인의 노소분당입니다. 자, 상대 분당의 타락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인은 경신환국 계기로 자,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했다 해서 경신환국 계기로 옵니까? 이때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합니다. 자, 그래서 붕당이 어떻게 쪼개지느냐 제가 처음에 붕당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거야? 자, 강경파 말살시키자. 온건파 비판을 하되 너무 지나치게 까는 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경신환국 계기로 노론이 보수 강경입니다. 그 다음에 소론이 진보 온건이다. 해서 서인이 자,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분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해서 가는데 갑술환국 이때 뭡니까? 남인이 있죠. 남인과 싸울 때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제거된 이후에 뭐야? 갑술환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이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보시면 노론 보수 강경파예요. 송시열입니다. 노장파입니다. 그래서 결집해서 대의면 명부를 존중하고 민생 안정에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론이 진보 온건파 윤증입니다. 자, 노론 소론인데요. 자, 송시열과 윤증이 사제관계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제관계인데 그래서 뭡니까? 자, 스승이 있는 곳이 노론, 제자가 있는 곳이 소론입니다. 소장파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신환국 남인이 붕괴한 경신환국 때 분열했고요. 그게 뭡니까? 남인이 쫓겨난 갑술환국 때 자, 노론과 소론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죠. 자,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정부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다. 그래서 서인계와 남인이 싸우고요. 그 다음 뭐야? 갑술환국으로 뭡니까? 마지막 환국으로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이후에는 자, 노론과 소론이 뭡니까? 경종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대립합니다. 뭡니까? 자, 노론입니다. 자, 장희빈 갑술환국 계기로 이후에 장희빈이 사약 먹고 죽어요. 근데 기사환국 때 세자 책봉이 됐죠. 노론은 뭡니까? 세자를 쫓아내자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론의 경우 뭡니까? 세자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립합니다. 자, 정치 운영의 변질 양상 보시면 환국을 숙종이 주도합니다. 환국을 왕이 직접 나가서 주도합니다. 그래서 왕실 외척이나 실 등 왕과 직결되는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경우 뭡니까? 싹 다 몰아내고 누구? 싹 다 몰아내고 누구? 의 붕당 계속 뒤집을 때 왕이 주도하죠. 왕이 무슨 생각하는지 뭡니까? 그래서 왕과 가까운 쪽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사와 2조 전랑의 정적 비중이 감소합니다. 자, 3사와 2조 전랑은 환국이 거듭된 동안 자기 땅의 이익을 직접 대변합니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죠. 원래는 공정하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원래 취지인데 그 취지에 벗어나서 뭡니까? 상대방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비중이나 권위가 감소합니다.
자, 비변사의 기능 강합니다. 해서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 최고기구죠. 그래서 이 최고기구 이 비변사를 특정한 봉당이 장악하는 거예요. 자, 정치 권력이 고위 관원의 집중, 그들의 합주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더 강화됩니다. 자, 붕당 정치 변질의 결과입니다. 쟁점 변질. 자,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옵니까? 이 말살시키니까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 외척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 정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 문제에 맞춰지는 등 자, 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 붕당은 누굴 지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태종 이방원, 조선시대 전기 때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후기 때 옵니까? 그만큼 왕권이 태종 이방원 때 전기랑 비교해서 약화됐다는 거죠. 노로는 경종의 즉위를 반대하고 소로는 지지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능합니다. 자, 벌혈가문에서 뭡니까? 명문 유망 가문이죠. 자, 붕당 정치가 변질된 속에 정권은 몇몇 벌혈가문이 강력한 가문에게 독점되다. 자, 지배층 사이에서는 공론, 전체적인 양반의 뭡니까? 여론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자, 양반지의 자기도태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권력을 장악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수의 양반은 몰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떤 환국이 발생했어요. 서인 집권했다. 그럼 뭡니까? 서인이 아닌 다른 붕당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원 남설입니다. 이 시기 서원은 여론을 조성하여 붕당 정치의 중요한 본거지 역할을 하던 본래 모습에 벗어나 특정 가문의 선조를 받드는 뭡니까? 사욱, 사당 같은 거예요. 이게 뒤섞여 도처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거예요? 중앙정계에서 쫓겨날 경우 뭡니까? 서원을 내려가 짓고 거기서 재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누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갑수를 한 때 뭡니까? 남인이 정말 박살이 나기 때문에 남인 쪽이 서원을 많이 세워요. 자, 중앙정계에 밀려난 남인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도 지방에 특히 서원을 많이 세웁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서원과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있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붕당 정치 변질의 문제점입니다. 사회 분열 양상이 심합니다. 자,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공론과 공리보다는 집권욕에만 집착하여 균형 관계가 깨집니다. 정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자, 왕권은 약화됩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사이의 세력 균형이 붕괴합니다. 자, 왕권 자체도 불안하게 되었다. 자,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됩니다. 자, 그래서 흐름은 뭘로 이어진다? 붕당의 변질, 그 다음에 탕평책입니다. 자, 붕당 정치 폐해 여기에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인문지리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 신축 이민, 신임 사옥입니다. 경종 때 사건입니다. 노론, 소론, 남의 3세기 날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싸운다 해서 뭡니까? 이 한국 정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탕평책 전에 붕당 간의 대립을 표현한 거예요. 묘사한 겁니다. 요런 내용들이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종 때와 경종 때 상황이다. 그 다음에 숙종대와 경종대 옵니까? 붕당 정치 변질. 그 다음에 영정조의 탕평책. 그 다음에 정조의 탕평책 실패 이후에 태도 정치. 이렇게 파트를 끊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숙종대와 특히 경종대 상황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탕평론의 대두입니다. 자, 탕평론의 본질과 방안이다. 그래서 탕평론의 의미는 탕평이란 임금의 정치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타심 없이 당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유교 경전 서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탕평의 방안입니다. 자율적 균형. 자, 각 붕당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7세기 초에 서인과 남인의 공존관계에서 앞에 얘기했던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러면 앞에 설명을 했죠. 붕당의 자율적 균형기는 이때예요.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부터 현종 때까지입니다. 붕당이 서로 인정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야. 숙종 때 이후에 경종 때까지 깨진 거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타율적 균형. 이 타율적 균형이 탕평책이에요. 자, 왕권에 의해 타율적으로 중재되는 방안입니다. 자, 숙종 이후 붕당 정치가 변질. 자, 왕권에 의한 탕평론이 국왕위에 주도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야? 자, 붕당 사이에 서로 상대방 인정한 다음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공존, 자율적으로 균형 못 맞추니까 왕이 타율적으로 이걸 뭡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탕평책이다. 자, 숙종 때입니다. 탕평론의 제기예요.
자, 서인에 분파된 노론과 소론의 반목으로 전국이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탕평론을 처음 제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탕평책 하면 영정조를 떠올리는데요. 탕평이란 말을 처음 꺼낸 건 숙종이에요.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환국하는 거죠. 자,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처음 제기한 건 숙종입니다. 그래서 한계성은 이름만 탕평론입니다. 자, 군왕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절의와 독행 숭상,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한다면 붕당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균형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떤 거야?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안 한 거죠. 편당적 인사관리입니다. 숙종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대거 쫓고 상대 당파의 정권을 모두 위임해서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말을 꺼낸 건 숙종인데 실제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탕평책을 먼저 꺼낸 건 영조다. 그럼 틀려요. 말은 숙종이 꺼내는데 실제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은 정유독대입니다. 그래서 갑술한국, 장희빈과 남인이 몰락한 이후에 뭡니까? 정유독대가 벌어지는데, 자, 독대는 뭡니까? 원래 조선시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왕이 뭡니까? 신하와 만나 얘기할 때 사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유독대라는 용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뭡니까? 신하가 뭡니까? 이 왕하고 독대하는 건데, 조금 말년에 뭡니까? 노론 대신을 만나요. 이명을 독대한 자리에서 장희빈 등의 세자, 경종을 교체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고 해요. 뭡니까? 독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유독대는 이후 노론 세력이 경의 정통수를 문제 삼는 원인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대한 다음에 쫓아낼까라고 논의했다는 거지. 근데 명분 없이 쫓아낼 수는 없어요. 조선은 성리학 국가고요. 명분이 필요해서 뭡니까? 세자에게 이것저것 이거 시키는데 세자가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실수가 크게 없어. 그 상황에서 숙종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숙종이 사망하니까 세자가 왕이 되니까 경종이 된 거예요. 자, 결과입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 격화입니다. 잦은 환국은 숙종 말에 경종이 이르는 동안 왕의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경종이 중요합니다. 자, 왕세제 연인군입니다. 나중에 영조예요. 대리청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종이 된 다음에 경종이 얼라를 못 나요. 후계가 끊기면 안 되지.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배달의 동생입니다. 경종은 장희빈 아들이고요. 연인군은 숙빈 최씨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죠. 자, 숙빈 최씨입니다. 최씨. 연인군이다. 연인군. 그 다음에 장희빈의 아들은 경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숙종인데요. 뭐가 달라?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수사가 없으니까 연인군이 뭐가 돼? 세자가 아니고 동생이니까 세자가 된 거예요. 대리청정이란 뭐냐?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중요한 정무를 처리하는 정치 형태이다. 그래서 뭡니까? 뭐 예를 들면 태종이 있고 태종이 있다. 태종이 왕할 때 뭡니까? 뭐 세종에게 좀 이것 좀 해봐라 해서 후계자 수업시키는 게 원래 대리청정인데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죠. 대리청정 문제를 시킬 때 뭐 하는 거야? 어떤 거야? 야, 너 권력 다 내놓고 연인군에게 다 맡기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정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뭡니까? 신임 사옥이 발생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축 이민년 2년간 경종 때 정국을 주도한 소론, 자 노론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노론 세력을 대거 제거합니다. 신임 사옥 또는 신임 사화랍니다. 조선 전개 사화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임 사옥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경종 때까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가 연인군이 즉위하니까 이후에 영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문제를 좀 볼게요. 보통 환국 자체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숙종리 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묶인 겁니다. 지금까지 당파의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교체. 한국이죠. 그 다음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사의 치열한 다툼을 억눌렀다. 그래서 붕당을 모두 억누르는 건 탕평책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숙종이 안 한 거죠. 자,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중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경신환국기기로 갈라지죠. 기역과 딕시탑이에요. 자,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천거하는 관행을 없앴다. 그래서 이조전랑을 놓고 선조 때 붕당이 처음 분열했죠. 이건 언제? 탕평책 때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붕당이 분열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자. 그러니까 영조대왕입니다. 2번이다. 좋은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짧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에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예종 때 예송논쟁. 예송논쟁은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죠. 그건 뭡니까?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자, 인조반정으로 뭡니까? 북인이 전멸합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남인이 참여했죠. 그 다음에 정신기사, 기사환국 때 뭡니까?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했다. 자, 노론과 소론 분열하는 건 경신환국입니다. 아니고. 자, 장희빈 소생을 세자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집권했다. 이게 답이죠. 이게 기사환국입니다. 두 번째 환국이죠. 이 부분 앞에 정리했고 이렇게 시험은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다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숙종 때랑 그 다음 뭡니까? 경종 때를 봤습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에 숙종 때의 사건이 아닌 거 정신대출적. 정신대출적은 경신환국이죠. 기사환국, 갑술환국, 그 다음에 정유독 때 앞에 정리했습니다. 신임옥사, 신임사옥은 숙종 때가 아니고 경종 때죠. 이런 식의 문제에 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지간한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